안녕하십니까. SB명문학원 날가 김민수 선생입니다. 오늘 이제 문법으로 다시 왔는데 도치구문을 할 차례인데, 도치가 이제 영어 문법 중에서 좀 까다로운 부분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그래서 좀 더 열심히 수업을 들어주시고, 도치구문은 총 그 3번으로 나눠서 진행을 할 건데, 오늘 할 거는 조금 쉬운 부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 좀 어려운 거 할 거고, 세 번째 시간엔 좀 더 쉬운 거로 이렇게 찾아뵐 테니까, 오늘은 그냥 기본 개념, 도치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 개념을 정확히 숙지하는 걸로 목표를 삼고 수업에 임해 주시고, 자, 오늘 할 거는 이제 기본 설명하고 동사의 유형에 따른 그 유형, 도치의 유형, 요거가 조금 어렵습니다.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부사구, 전명구, 도치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자, 도치구문이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치구문은 주로 특수한 환경에서, 어떠한 특수한 환경에서 강조, 그 앞으로 빼는 부분을 강조하거나, 아니면 그 길어진 주어가 길어지는 걸 영어에서는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 주어를 문장의 뒤로 보내기 위한 방법인 거죠. 그래서 강조를 위해서 혹은 길어진 주어를 피하기 위해서 문장의 어순을 바꾸는 것, 문장의 어순을 바꾸고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도치구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순이라는 말 그대로 말의 순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어 문장의 기본 구조가 이제 주어 플러스 동사의 기본 구조인데, 여기에서 주어 동사가 나와 있지만 이 동사의 앞이나 뒤에 어떠한 특정한 성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의 앞이나 뒤에 어떠한 특정한 성분이 있는데 그 성분을 앞으로 빼요. 그 성분을 앞으로 빼면 그 성분이 앞으로 오게 되고, 그 뒤에 주어 플러스 동사에서 이 순서가 바뀌어서 동사, 주어, 요런 어순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다시, 주어 동사 있을 때 이 동사의 앞이나 뒤에 어떠한 특수한 성분들이 있어. 근데 그걸 앞으로 빼요. 그래서 앞으로 뭐가 빠지면 그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는 얘가 원래 여기 있던 게 아니라 뒤에 있는 건데 앞으로 뺀 거야 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주어 동사의 순서를 바꿔서 동사, 주어, 요런 어순으로 만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어 동사는 평서형의 어순인데 지금 동사, 주어가 돼서 의문문의 어순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도치구문은 의문문의 어순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를 더 붙이자면, 영어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어순에 의해서 문법적 지위와 역할이 결정이 된대요. 문법적인 지위와 역할이라는 건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 이걸 지정해주는 게 어순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서 학습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 같은 경우에는 문법적인 지위와 역할이 조사라는 거에 의해서 결정이 되니까 순서가 바뀌어도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 근데 영어는 조사가 없고 문장의 위치에 따라서 얘가 주어인지 동사인지 목적어인지 결정이 되니까 그 틀을 뒤집어 엎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만만한 작업이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고 어려운 거니까 성실하게 학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뭔가 복잡하게 들어가 있는데 차근차근 이해를 좀 해보죠. 자, 어떻게 이해를 해보냐. 동사의 종류에 따른 도치의 양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간단하게 주어 동사에서 뭐가 앞으로 빠지면 주어 동사가 바뀌어서 동사, 주어가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그때 쓰인 동사가 뭔지에 따라서 그 방향, 양상이 바뀌어요. 자, 주어 비동사 들어가고 뒤에 이 흰색 동그라미가 있는데 이게 앞으로 빠질 수 있는 성분이라니에요. 이게 아직 안 배웠죠? 그죠? 이게 뭐가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이 흰색 동그라미 안에 문장이 맨 앞으로 뺄 수 있는 성분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래서 요거를 앞으로 뺐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얘를 문장의 처음으로 딱 뺐을 때 요렇게 뺀 거죠. 그래서 얘가 왔잖아요. 그래서 주어와 동사가 나왔을 때 얘가 앞으로 빠지면 주어 동사 바뀌어서 동사, 주어 된다 했잖아. 그런데 여기에 비동사일 경우에 비동사일 경우에는 주어 앞으로 바로 나갈 수 있어요. 우리 배운 대로. 다시, 동사, 비동사일 때는 비동사 뒤에 뭐가 있어서 얘를 앞으로 빼면 이 비동사는 주어 앞으로 그대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 쉬운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걸 보면 주어 나오고 동사인데 얘가 일반 동사네요. 일반 동사가 나오고 앞으로 뺄 수 있는 성분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일반 동사라는 건 주어, 비동사랑 조동사를 제외한 모든 동사를 얘기하겠죠. 자, 앞으로 뺐어요.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성분을 앞으로 뺐는데, 근데 여기서 기억하실 건 뭐냐. 일반 동사는 절대로 주어 앞으로 못 나가요. 주어 앞으로 절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도치가 됐다는 표시는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일반 동사는 주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지만 도치가 되었다, 저 앞에 있는 성분이 원래 저기 있던 게 아니다라는 표시는 해줘야 되니까 뭔가 의미 없이 조동사 기능을 하는 애들을 여기다 심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 동사를 대표해주는
일반 동사를 대표해주는 기능조동사가 do나 does나 did입니다. 이거 중학교 때 배웠는데 일반 동사가 부정을 하거나 일반 동사가 의문문이 되면 자기는 혼자 못하니까 do, does, did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라고 배웠죠. 그때 그거는 의미가 없었잖아. 마찬가지로 얘도 도치가 됐다는 표시만 해주는 기능적인 조동사의 기능을 하는 거고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써주고 나서 그 다음에 주어를 써주고 원래 있었던 일반 동사는 이 뒤로 빠지는데 일반 동사는 여기에 원형으로 들어가게 되죠. 왜냐하면 앞에서 수 표현도 해줬고 앞에서 시제 표현도 해줬기 때문에 이중으로 표시해줄 이유는 없으니까 여기는 일반 동사가 원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형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 서술형 같은 거에도 많이 나오니까 학습을 잘 해두셔야 돼요. 일반 동사는 절대 주어 앞으로 못 나가고 do, does, did 써주고 그 다음에 주어, 그 다음에 일반 동사의 원형 이렇게 써줍니다. 어순을 암기해주시면 좋죠.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요거 지금 한 2번 요거 2번은요 이번 시간 말고 다음 시간에서 유형에 써먹을 거니까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주어 들어가고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지금 동사예요. 동사가 지금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 겁니다. 동사가 알파 플러스 베타로 나와 있다는 건 알파, 베타 이게 동사로 나뉘어 있다는 얘기는 B 플러스 ing의 진행형 혹은 B 플러스 pp의 수동태 have 플러스 pp의 현재 완료 had 플러스 pp의 과거 완료 이런 것들을 포함하기도 하고 만약에 알파, 베타 다음에 뭐 뒤에가 뭐가 더 붙는다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에다가 그 have been ing나 have been pp나 이런 현재 완료 수동태나 진행형 같은 거 그래서 세 파트로 나뉘어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동사가 하나가 아니라 두 단어 이상의 하나의 동사 구를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 자, 아무튼 동사가 들어갔고 뒤에 어떤 앞으로 뺄 수 있는 성분이 있죠. 앞으로 뺐어요. 앞으로 뺐으면 A 플러스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에서 앞에 나와 있는 요 동사만 주어 앞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주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를 주어 다음으로 보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가령 여기에 예를 들어서 B 플러스 PP였다 라고 하면 여기에 비동사 들어가고 여기에 주어 여기에 PP 만약에 B 플러스 ING였다 그러면 B 주어 ING 이렇게 들어가고 만약에 세 개가 돼서 뭐 가령 have been PP였다 현재 완료 수동태다 라고 하면 have 앞으로 빼고 그 다음에 주어 들어가고 여기에 been PP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려울 게 없어요. 어떤 두 개든 세 개든 간에 동사가 두 부분 세 부분이든 간에 매일 앞에 제일 앞에 있는 것만 앞으로 빼주고 나머지는 그냥 다 주어 뒤로 붙여버리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요거는 항상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번 시간 말고 다음 시간에 되게 유용하게 써먹을 거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자, 제일 처음으로 이제 살펴볼 게 부사구가 문두로 나가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장소, 위치, 시간, 순서를 나타내는 부사 혹은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명구가 문장의 머리니까 문장 앞으로 나가게 되면 주어와 동사의 어순이 바뀐다라고 했죠. 주어와 동사의 어순이 바뀐다는 건 계속 지금 얘기를 했었던 거고 이제 구체적으로 아까 그 흰색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는 성분이 뭐가 있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요건 거죠. 장소, 위치, 시간, 순서를 나타내는 부사나 전명구가 아까 그 흰색 동그라미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앞으로 나가게 되면 강조하기 위해서 혹은 주어 길어진 걸 빼기 위해서 이제 주어 동사 바뀐다는 얘기인 건데 구체적으로 뭐가 있냐? there 부사죠. 그곳에 here 여기에 뭐 유도부사로 통칭하기도 하고 there만 유도부사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아무튼 여기저기 그 다음에 이건 전명구죠. on the hill 언덕 위에 first 처음으로 second 두 번째로 그 다음에 on the table 테이블 위에 전명구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부사의 개수는 그닥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전명구의 개수는 정말 무수히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 만큼 많아요. 왜냐하면 전치사랑 명사랑 결합하는 경우의 수가 많아질 테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앞으로 빼면 이런 것들이 문장 처음에 있게 되면 반드시 주어와 동사의 순서가 바뀐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돼요. 물론 순서가 안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순서가 안 바뀌는 경우는 도치를 시킨 게 아니라 원래 문장이 그렇게 쓰여 있는 겁니다. 아무튼 시험에는 그런 건 안 나오니까 이것만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에요. 자, 예문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On the hill in front of them stood a castle 이렇게 있는데 지금 봤더니 on the hill 전명구고 in front of them 전명구고 stood 요게 동사고 a castle 요게 주어가 되겠죠.
그래서 주어 동사가 아니라 이제 동사주로 도치가 됐고 앞에 on the hill in front of them이라는 장소 부사구가 장소 전명구가 앞으로 도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언덕 위에 그들 앞에 있는 언덕 위에 성 한 채가 stood가 서 있다라고 해석해도 뭐 상관없겠지만 더 정확한 뜻은 어디에 위치하다, 존재하다,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들 앞에 있는 언덕 위에 성이 있어요. 이런 정도로 해석이 되는데 자 밑에 설명을 보겠습니다. 주의할 것이다 라는 건데 자 이걸 보는 순간 여러분 앞에서 했었던 그 양상, 도치의 양상에서 2번을 생각을 하시면 일반 동사는 주어 앞으로 못 나가고 do, does, did를 쓴 다음에 뒤로 원형을 뺀다고 해서 여기에 뭐 did를 쓰고 a castle 하고 뒤에 stand라고 쓰는 게 맞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stand 지금 얘기한 것처럼 존재하다, 있다, 어디에 위치하다. lie도 완전 자동사로 있다, 존재하다. be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다가 아니라 있다, 존재하다. come, 오다 등의 이러한 완전 자동사들은 일반 동사지만 do, does, did 등의 조동사를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쓰지 않고 주어 앞으로 나가는 것이 가능하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애들은 주어 앞으로 나가는 것이 가능하대요. 근데 그건 언제? 부사구 도치인 경우에만 그래요. 나머지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에 할 것들에서는 do, does, did를 쓰고 오늘 하는 이 부사구 혹은 장소부사 도치 여기에서는 주어 앞으로 나가는 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문 하나 보면 Well, there goes my weekend. 이런 Well, there 유도부사 들어갔고 그 다음에 goes my weekend에서 my weekend가 주어가 되고 얘가 동사로서 바뀐 건데 goes가 일반 동사니까 여기다가 does를 쓰고 막 weekend 그 다음에 go라고 쓰면 맞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 부사구 도치, 부사 도치에서는 일반 동사여도 주어 앞으로 나간다고 했으니까 저기에 나의 주말이 가고 있어 라고 이렇게 쓰는 것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일반 동사여도 부사구 전명구 도치에서는 뭐다? do, does, did를 쓰지 않고 그냥 주어 앞으로 바로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요. 자, 또 주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 부사구, 유도부사가 도치되는 경우에 지금 배운 거죠. 주어가 명사야. 주어가 명사인 경우가 있고 주어가 대명사인 경우가 있는데 주어가 명사인 경우에는 지금 배운 것처럼 부사, 동사, 주어에서 도치를 시켜주는데 주어가 대명사인 경우에는 부사 들어가고 원래대로라면 동사, 주어에 뒤집어진 어순이어야 되는데 주어 플러스 동사라고 해서 도치를 쓰지 않는다, 도치를 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예문을 한번 보시면 Here is your cellular phone. 자, 유도부사 앞에 here 부사 들어갔죠? 여기에 is 동사 your cellular phone에서 주어라고 해서 도치가 됐죠. 왜? 주어가 너의 cellular phone, 핸드폰이라고 해서 그냥 명사죠. 일반 명사일 경우에는 도치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here your cellular phone is라고 해서 여기에 그 다음에 your cellular phone 주어 is 동사에서 이건 평서형인데 여기에서는 지금 도치를 시키지 않았죠. 틀린 거란 얘기예요. 왜? 주어가 명사니까 이거는 도치를 시켜줘야 되는 거. 이 위에 게 더 맞는 거고 요거는 틀리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주어가 대명사인 경우를 보면 here it is라고 해서 부사 들어갔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라고 해서 요건 맞는 거예요. 도치시키면 안 되는 거죠. 왜? 주어가 대명사니까. 그래서 주어가 대명사인 경우에는 도치를 안 시키고 주어가 명사인 경우에만 도치를 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근데 이거는 주의를 하라고 했는데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주의만 해놓으시고 넘어갑니다. 자, 실제 문장을 통해서 한번 학습을 해보죠. 자, down came the rain in torrents라고 되는데 자, 눈에 띄는 게 came이라는 동사여야 됩니다. came, 그 다음에 the rain, 요게 주어 in torrents, 뜻은 잘 모르겠는데 전명구죠. 그 다음에 down, 요게 지금 부사죠. 아래로라는 방향을 나타내는 방향부사인데 자, 원래 문장을 추적해보자면 The rain came down in torrents라고 되어 있습니다. 토런트라는 말은 원래 뭐 폭포 아니면 쏟아내림 그런 정도의 뜻이고 in torrents 하면 억수같이 혹은 폭포처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The rain came down in torrents인데 down을 앞으로 빼버린 거죠. down을 앞으로 빼버린 거고 그래서 down이라는 방향성을 나타내는 장소부사가 앞으로 빠지고 동사 주어인데 장소부사 앞으로 뺄 때는 일반 동사여도 바로 주어 앞으로 나온다고 했으니까 came이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문형도 가능하냐면 intolerant라는 애를 down 바로 뒤에 붙여서 down이라는 부사를 앞으로 뺄 때 뒤에 있는 전명을 같이 빼기도 해요. 그래서 down intolerance came the rain 이런 어형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문장 보면 There is widespread acceptance of these principles. 되죠? There 부사죠? 이거 부사. 그 다음에 is 이게 동사. widespread acceptance 요게 주어인데 of these principles가 꾸며줍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쉬운 겁니다. 우리 외우잖아요. There is, there are 뭐뭐가 있다. 근데 그게 도치구입니다라는 얘기인 거죠. 아무튼간에 there는 부사서 없어지고 문장성은 아니고. 그 다음에 동사. 그 다음에 widespread 하면 널리 퍼진. acceptance는 수용, 받아들임. of these principles. principle 하면 원리 원칙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런 원리 원칙들에 대한 광범위한 널리 퍼져 있는 수용이 있습니다 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아무튼 부사 들어가고 동사 주어의 도치구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 문장 보면 In front of his house stood a big building. 자, in front of his house 전면부 앞으로 빠지고 stood가 동사, a big building 요게 또 주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눈에 익죠. 이제 앞으로 전면부 빠지면 동사 주어. 그래서 그의 집 앞에 in front of his house 그의 집 앞에 큰 건물이 stood 존재했어요. 있었어요.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자, 이제 문제 몇 가지 문제를 가지고서 문장을 가지고서 한 번 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퀘션 1번 There is no easy answers to this crisis. 네. 자, 딱 보면 there 부사입니다. 부사가 앞에 있으니까 도치. 그 다음 is, 배운 대로 동사. 그 다음에 no is answers 주어하고 이건 전면부. 자, 그러면 해석을 해보면 there is 있다, no니까 없다. 쉬운 대답들 어디에? 이 crisis가 위기. 이 위기에 대한 쉬운 대답들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뭐다? 주어가 answers라고 복수죠. 그러면 동사도 복수형 동사를 써야 되는데 is가 들어갔죠. 틀렸죠. 압니다. 그래서 그 부사부 도치구문에서는 부사부나 이제 부사 도치에서는 시험 문제 나오는 유형이 딱 정해져 있어요. 수일치가 주로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주어가 문장의 앞에 있고 동사가 바로 뒤에 있을 때는 주어가 복수 단수인지 바로 판단이 되니까 뒤에 동사가 틀렸는지 아닌지 생각이 드는데 주어 동사가 바뀌어 있을 때는 동사가 먼저 나오고 주어가 뒤로 가니까 수일치를 생각하기 조금 힘들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치구문에서는 주로 수일치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여기에 주의하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처럼 동사가 is가 나오고 그래. 그 다음에 주어가 나왔어. 그래.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주어의 수까지 따져서 앞에 있는 동사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Unlike the average middle school class size, there were little change in the average elementary school class size from 1996 to 2002인데, 자, unlike 하면 뭐뭐와는 달리, 뭐뭐와는 달리, average 평균 중학교 학급의 크기죠. 평균 중학교 학급 크기와는 달리 문제 될 거기까지. 자, there 부사죠. were 동사, little change 요게 주어고 in the average elementary school class 블라블라블라 해서 여기까지는 다 전면부죠. 문장 성분 안 되는 거고 여기서만 따져보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동사 나왔고 주어 나왔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 주어가 little change에서 단수죠. 단수니까 were 틀린 거 아니야. 그럼 뭐 was가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there is, there are 있다 그 다음에 명사 나와서 뭐뭐가 있다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수까지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little은 거의 없는 이고요. change는 변화. little 다음에는 단수명사밖에 못 와요. 나중에 하고. 아무튼 little 다음에는 단수명사밖에 못 오니까 단수명사가 왔어. 이게 주어야? 그러면 동사가 were가 아니라 was가 된다는 간단한 사실인 거죠. 그래서 해석을 다시 한번 하면 평균적인 중학교 학급의 크기와는 달리 1996년에서 2002년까지 평균 초등학교 학급 크기에서의 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퀘션 1번과 2번이 유사한 겁니다. 뒤집어졌을 때, 문장이 어형이 뒤집어졌을 때 주어 동사의 수일치를 판단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다음요. 3번 At present, there is only a handful of street parking spaces near library. 자, at present 전명구 앞에 있죠.
현재는 안 쓰죠. 현재. Their 부사. is 동사. 뒤집어진 어용 만든 어용. 그 다음에 only a handful of street parking spaces. 주어 다시 전명구. 자, 그러면 여기에서 주어가 굉장히 긴데 하나하나 다 쪼개보겠습니다. 쪼개보면 오직 a handful of가 뒤에 있는 street parking spaces를 꾸며주는 걸 보면 돼요. a handful of 하면 소량의, 조금의 그런 뜻이야. 한 움큼의 그런 뜻이니까 오직 소량의 길거리 주차 공간들 해서 복수입니다. near library, 도서관 근처에 오직 소량의 길거리 주차 공간들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복수인데 is니까 역시 틀린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할 때는 이게 눈에 딱 보이는데 혼자 공부할 때는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장 여러 개를 놓고서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것도 보면 In the center of the room was a table with two old silver candlesticks and two glasses of red wine. 자, in the center of the room. 전명구 두 개가 들어갔습니다. 방의 중간에. 그래서 전명구 앞으로 빠져 있고, 그 다음에 were 동사죠. 그 다음에 a table. 요게 주어가 되는데 주어를 판단하기 약간 까다로운 게 지금 with라는 전치사에 걸려서 전명구가 요만큼입니다. 그래서 요게 다 얘를 꾸며줘요.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이걸 분석을 안 하면 이게 주어가 지금 몇 개야? 막 두 개, 뭐 어쩌고저쩌고, 막 두 개 또 어쩌고저쩌고 해서 막 주어가 복수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얘네들은 다 with라는 절사에 걸리는 부사구로서 얘를 꾸며주는 애지 문장 성분은 아닌 거니까 문장의 주어는 얘가 되죠. 테이블, 단수죠. 단수니까 역시 뭐 were가 아니라 was가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해석을 해보면 방의 중간에 있었는데 테이블이 있었죠. 하나니까 was. with 뭘 가진 테이블이냐? two old silver candlesticks. 두 개의 오래된 은 촛대와 두 개의 glasses. 잔이죠. red wine 잔 두 개를 가지고 있는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문제를 4개를 살펴봤는데 다 도치구문이었고 문장 유형, 문제 유형도 다 수일치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판단이 되실 거예요. 여기에서 문제 나오면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구나, 뭐에 중점을 둬야 되겠구나 라고 판단이 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도치구문 시간이었고 그렇게 어려운 건 없었죠. 어려운 건 없었는데 다음 시간 건 좀 어려울 거니까 반드시 복습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